저는 배우 심영탁입니다. 운동을 정말 좋아하죠. 하지만 한창 바쁠 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을까? 뜻밖에도 답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계단이었어요. 계단 오르기였어요. 왜냐면 헬스장에도 그런 기계를 만들어 놓을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제도 오늘도 늘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엘리베이터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어요. 어렵더라고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뒷전으로 밀려난 계단. 이 계단을 다시 삶의 공간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쁘고 고단한 출근길. 먼 길을 달려 회사에 도착해보니 엘리베이터 앞은 이미 만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아침마다 겪는 일이죠. 네, 많이 기다려야 돼요. 한 대는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고 올해는 한 2대, 3대 정도? 출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한 5분 정도 이상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한 대 정도는 그냥 보내는 일이 다반사. 그래도 계단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근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계단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왜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하시고 이렇게 계단으로 다니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보다 계단이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단을 이용했어요. 아, 그럼 항상 이렇게 계단 이용하세요? 네, 아침 때.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출근길 2시간 동안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겨우 5명. 무려 1000여 명이 입주해 있는 건물인데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엘리베이터는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계단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한 엘리베이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엘리베이터에 오른 이 남자. 그의 목적지는 2층입니다. 지금 좀 걸어다니지. 물론 그에게도 나름의 사정은 있겠죠.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 타고 출근하는데 좀 뒤가 따갑긴 해요. 하지만 이 건물이 1층부터 3층까지 층고가 높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항상 출근합니다. 더 이상 한 2층 정도도 걷지 않게 된 사람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엘리베이터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참가자 20명을 모집한 뒤 어떤 건물의 2층에서 만나자는 거였죠. 2층에 가시면 지금 사람 있거든요. 2층에 일단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층에 올라가시면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 보는 실험입니다. 엘리베이터 대 계단.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왜 이렇게 양쪽으로 분류해서 앉혔는지 혹시 어떻게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요. 이쪽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오신 분들이고 이쪽 분들은 계단으로 이렇게 오시려고 하시고 결과는 18대 2. 계단으로 온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곧바로 계단으로 향했던 이분. 저는
2층밖에 안 되길래 그냥 계단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아,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한참을 두리번거렸던 이분도 계단을 찾고 있었던 거군요. 좀 두리번거렸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찾아서 가긴 했는데 가까운 데는 그냥 계단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로 온 이들의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로 들어서자 곧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마음이 급한지 양쪽 엘리베이터를 다 눌러놓기도 하는데요. 잠시 갈등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하까지 안 돼요. 계단으로 갈 건데 누구도 계단을 찾아 나서진 않습니다. 1인들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있어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보여서 저도 모르게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예전에 건물에는 이렇게 좀 한 5층 정도도 다 엘리베이터 없이 다 계단만 있는 건물이 많았는데 요새는 조금 그런 건물도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습관이 돼서 이제 낮은 건물 올라가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엘리베이터는 편리함을 넘어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이제 막 계단 걷기에 동참했는데요. 가급적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요즘. 정작 힘이 든 건 계단을 오르는 일이 아니라 계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만 다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몸에 그게 너무 생활 자체에 이제 배버려 있지 않을까. 아 맞아.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나도 계단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먼저 찾더라고. 계단은 뭐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구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계단에 대한 그런 생각이구나. 사실 전 지금 아파트에서 3년 살았지만 계단을 한번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네. 어떻게 하면 계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곳의 출근길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건물로 들어서자 곧장 계단으로 향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계단으로 가는 이도 있습니다. 더구나 바쁜 출근길인데도 누구 하나 싫은 내색 없이 계단을 오릅니다. 동료들이랑 같이 걷게 되니까 이야기할 시간도 많아지고 또 다이어트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자꾸 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늘어나는 거죠. 다리 힘이 이제 건강해 보이잖아요, 지금. 직원들 대부분이 계단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이곳은 건강계단이 조성된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건강계단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는데요. 더구나 매주 금요일은 엘리베이터 운행까지 제한하며 직원들의 계단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그 직원들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등 그 위험군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 데는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함께 주변에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계단 오르기를 하게 됐고 그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단 이용을 장려한 지 3개월. 힘들고 낯설었던 초기와 달리 점점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기분은 나 절대로 못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걷더니 7층까지는 괜찮구나. 처음에는 진짜 짜증이 났어요. 그때는 올라올 때도 굉장히 힘이 들고 하기도 싫고 했는데 지금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이제 올라오는 데는 이렇게 무리가 없고
굉장히 올라올 자신감도 생겼어요. 계단 걷기를 아예 운동으로 삼은 직원도 생겼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 이전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먼저 30분 정도 계단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때마다 항상 하시는 거예요? 예, 주 5일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계단 걷기를 해왔습니다. 매일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 12층 건물을 5번씩 오르내린다는 박윤화 씨. 벌써 3개월째 꾸준히 계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아니, 저도 처음에 5층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0분 계단 오르기 하더라도 숨도 안 차고 해안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30분 동안 계단을 오르고도 물 한 잔이면 회복이 될 만큼 체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몸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게 한 3개월 정도 이제 돼가는데 제가 체중이 한 4kg 정도 빠졌는데 그 체중이 문제가 아니고 체성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6kg 정도 빠지고 이게 근육은 늘고 지방이 빠지고 그러니까 같은 몸무게라도 체형이 변하더라고요. 6개월 전과 현재의 체성분 분석표를 비교해보니 그의 몸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몸무게와 체지방, 근육량은 물론 내장 비만도까지 크게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사진만 봐도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 심지어 생체 나이도 달라졌습니다. 1월 달에는 제가 60세, 지금 이제 신체 연령이 7월 달에는 56세로 나왔습니다. 4살이 더 젊어졌습니다. 젊어진 거 느끼세요? 예, 제가 우리 직원들도 더 영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기분 좋습니다. 빠지니까 이렇게 몸매가 딱 디테일가 좋아졌어요. 주변에서도 그의 변화를 놀라워하고 있었는데요. 몸의 변화는 이제 생활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피곤하니까 사무실에서 결제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이 2, 3, 4층 이렇게 다 층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계단 이용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계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기부 계단도 그런 경우입니다. 계단에는 센서가 부착돼 있어서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10원씩 기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옆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쩍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저기 기부계단 써있길래 한번 올라왔어. 좋은 마음으로. 몰랐어.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요? 엄마한테 운동 삼아 그냥 계단 가자고 에스컬레이터 타지 말고 그랬거든요. 왜요? 운동도 되고 이제 기부 된다니까 걷기만 하면은 기부 된다니까 괜찮죠. 누구나 다 조금씩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기부에 대해서. 근데 운동하면서 기부도 되고 그러면 일석이조 일석삼조잖아요. 불빛과 소리까지 더해져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기부계단. 30분 동안 이 계단을 이용한 사람은 무려 100명이 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나아가 기부도 하고 또 포인트 같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걷기나 계단 이용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나아가서 건강 부분에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점점 더 우리 생활 가까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 지난 7월부터 계단 걷기를 장려하고 있는 한 아파트. 여기 운동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운동하려고 뭘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계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이게 아까 CCTV에 보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플이 여기에 깔려 있는데요. 이걸 여기다 터치를 하게 되면 계단 오르기 운동이 시작이 돼요. 계단 이용률 순위와 함께 개인이 이동한 계단 층수, 소모한 칼로리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운동은 하지 않지만 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의에 경쟁을 할 수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이후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이 하나둘 늘고 있다는데요. 이은희 씨 역시 계단 이용에 관심이 없었던 한 사람. 하지만 지금은 계단 걷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하는 운동이면 여기에 제가 얼마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할 것 같았는데 제가 얼마큼을 했고 그게 딱 나타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 지금 현재 몇 등이세요? 저요? 5등이요. 5등이요? 네, 1등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1등이 이재열님인데 152층 오늘 이동하셨네. 다른 사람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도 계단 걷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재열 어머니세요? 네. 계단 운동을 하는 주민들 중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이재열 씨. 평소 하루에 오르는 계단의 양이 상당합니다. 오늘 152층 오르신 거예요? 네. 평상시에는 한 112층?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이 됐네요. 열흘 동안 누적 층수는 무려 816층이나 됩니다. 매일 63빌딩 2배 가까운 높이를 오르고 있는 이재열 씨. 평소 걷는 걸 좋아했지만 계단을 오른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데요. 일단 시작해보니 그 결과는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100 몇 개 층 운동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상도 얼마 안 걸려요. 한 20분. 그러면 시간은 짧고 운동 효과는 좋고. 근데 이렇게 짧게 걸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아니, 못할 줄 알았어요. 15층까지 가는 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쯤에서 우리는 계단과 시간에 대한 얘기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단을 외면하는 이유 중에는 시간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좀 시간도 단축되고 좀 편해가지고요. 바쁘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해서 대부분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 대부분은 건물 10층을 오르는데 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계단을 이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탑워치를 한번 누르고 제가 얼마나 걸리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 볼게요. 자, 사실 저도 5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걸어 올라갔는데요.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자, 10층 2분 30초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네요. 2분 30초면 뭐 엘리베이터로 치면은 중간중간에 누군가 탄다고 생각하고 내린다고 생각하면 문 닫히는 시간까지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건물 10층을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2분 30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2층, 3층 정도의 저층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기만 해도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긴데요. IBM 연구진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보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3배 가까운 시간을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63빌딩을 오르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63빌딩 오르는데 한 얼마나 이렇게 걸릴까요? 그거는 안 올라가면서 모르겠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글쎄요, 1시간? 3분이면은 30분. 1시간, 한 2시간 정도? 육삼빌딩 오르기 대회에 5번이나 출전했던 최원호 씨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기셨습니? 이게 제가 그 당시 63빌딩 올라갔던 그 기록증입니다. 한 11분 56초 정도 때 올라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기록이 좀 저조했습니다. 예. 이게 그게 저조한 기록이에요? 예, 그 전에는 좀 더 빨리 때 올라갔는데 예. 아무나 도전하면요 아무리 느리가도 30분 이내에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빌딩을 오르는데 걸린 평균 시간은 남자가 13분, 여자가 20분입니다. 15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요? 아, 그래요? 빨리 올라가네요. 그거밖에 안 걸려요? 난 그 시간에 못 가. 63빌딩 어떻게 그 계단을 여기서 거길 끝까지 15분이 가요. 못 가요. 실제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미리 63빌딩이 뭐 높아 보이니까 아예 거기 두려움에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안 먹는데 실제 가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현재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원호 씨. 언제나 정장 차림입니다. 계단에 대한 소신만큼이나 서비스 정신도 남다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조리하는 복장이 깔끔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손님 입장에서 봐도 조리하는 사람이 뒤에 잠바떼기 입고 티셔츠 입는 것보다 깔끔하게 입고 하면은 손님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사업 실패 후 자리를 잡기까지 곡절이 많았다는 최원호 씨. 그때마다 계단을 오르며 의지를 다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원호 씨는 배달할 때도 웬만해선 계단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딴 사람 돈 내버려가면 운동하지 난 돈 벌어가면 운동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별도로 필드에 나가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한데 이렇게 업하고 연결시켜서 이 업의 운동으로 결부시키면은 그 자체가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영업 전략으로 굳어진 넥타이와 계단 오르기. 이로 인해 이 일대에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마워요. 네.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계단에 뛰어댕기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앞에서 영업하시는 분인데 하여간 넥타이 안 맨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항상 뛰어댕기시고 계단으로. 네. 이런 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산삼 먹었나 뭐 산삼 뭐. 엘리베이터가 더 빠르지 않나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떼 올라가면. 그럼 비슷하게 걸리나요? 네, 비슷해요. 그러면 저희는 엘리베이터 타고 그 사장님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한번. 이렇게 성사된 뜻밖의 대결. 이거 참 흥미진진한데요. 엘리베이터가 오자 곧바로 뛰기 시작하는 원호 씨.
제작진도 곧장 뒤따라 올라가는데요. 원호 씨의 모습은 벌써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원호 씨를 따라잡는 데 실패한 제작진.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을 돌려 엘리베이터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쉬지 않고 9층까지 바로 올라갔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모습을 드러낸 원호 씨. 비록 간발의 차이였지만 이번 대결은 엘리베이터의 승리입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조금 빨랐네. 그럼 얼마나 빨랐어요? 한 2초? 네. 2초 정도? 1초? 2초 정도. 와, 문 열리고 나서 바로 들어오셨어요? 네. 그런데 원호 씨가 패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계단 난간에 걸려있는 자전거 때문이었는데요. 누가 안 걸렸으면 내려가서 똑같았다니까. 전부 다 자전거 한두 대씩, 두세 대씩 되니까 계단을 막고 있는 게 계단 오르기 가장 불편한 점이에요. 걸리기만 하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많아요? 요즘은 엄청 많아요. 조금만 시선을 돌리자 계단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전거들.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심각해 보입니다. 과연 모든 아파트의 계단 환경이 이럴까요?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운 아파트 10곳을 정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제작진과 함께 점검에 나섰는데요. 어렵지 않게 계단에 나와 있는 자전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이거는 걸을 때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거 다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세워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와, 자전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한참 동안 매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봐요, 먼지. 와, 자전거 진짜 많네. 아이고, 이거 생수통까지 있네. 그냥 당연히 세울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막상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자전거를 계속 만나니까 세워놓은 자전거를 만나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턴을 하면서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이 엘리베이터만 이용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어떤 행동이 아닐까 싶네요. 네. 한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아파트 계단은 더 이상 이동 공간이 아닌 듯 했는데요. 계단에 적치물이 없는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피난 용도로밖에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쓰기가 너무 힘들게 지금은 어떤 따로 이렇게 빠져있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빌딩이라고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계단 환경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는 공간. 어둡고 창문이 없는 데다 환기조차 되지 않아 공기가 깨끗할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유독 밀폐돼 보이는 계단 4곳의 공기질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우려할 만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3mg으로 실내 권고 기준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기엔 부적합한 상황. 관리와 함께 재점검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측정된 자료를 보면은 이제 휘발성 유기물질의 농도가 꽤 높은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내 환경 조건에 부합될 정도로 조건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계단을 이용하면 적절한 조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져서 걸으면서 보면은 좀 건강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열악한 계단 환경도 문제지만 계단의 위치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계단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언제나 건물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자리하는 우리의 현실. 그렇다 보니 계단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단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도 이게 백화점이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찾기가 쉬운데 이 계단은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에 있어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구조 자체를 그렇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단 이용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비만율이 높은 미국. 각종 성인병으로 건강관리 비용이 치솟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단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건물 중앙에 계단을 배치하는 것인데요. 건물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배치시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액티브 디자인 가이드라인. 계단에 대한 내용은 꽤 구체적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입구 근처에 계단을 설치하고, 계단 통로에 음악을 틀고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밝은 색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곳을 피해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으로도 더 건강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저희는 그걸 비교해 보면은 사회적인 만남이 일어날 여지도 없는 거고요. 또 계단 쓰지 않기 때문에 운동 안 하는 걸 떠나서 어떤 사회적 만남의 기회도 잃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도 뜻이 있는 건축가들 사이에서 계단의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야외에 이제 계단이 있어서 이제 곧바로 2층 사무실로 간다든가 또 2층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바람을 쐴 수 있는 야외 마당 같은 공간이 있고요. 쉴 수 있는 공간, 또 만날 수 있는 공간, 내 역할까지 이 계단이 할 수 있는. 설계 당시부터 계단의 위치와 용도를 중심에 두고 지은 건물. 이곳에선 계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계단 환경이 마음에 들어 이 건물에 입주하게 됐다는 서용석 씨. 그도 언제나 계단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출근을 했을 때 바로 보이는 게 바로 옆에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를 굳이 타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엘리베이터의 위치는 사무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오늘 계단 이용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희 회사 계단이 나무고 밟는 소리가 좋아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계단을 통해서 가면은 이제 튀어 있는 휴식 공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트인 공간이 주는 매력도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왠지 그냥 산책하는 기분이 들고 한 계단 두 계단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다른데 전경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왠지 그냥 걷고 싶은 느낌?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곳에서 계단은 이동 공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서로 오가다 만나게 되는 교류의 공간으로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촬영 많으세요? 아, 그래요? 맨날 죽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다 뚫려 있고 여러 회사가 같이 모여 있어서 늘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계단의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에서 스스로 계단 문화를 바꿔보겠다고 나선 곳도 있습니다. 계단 이용이 활성화되면 주민들 간의 교류도 더 활발해질 거라는 취지에서였는데요. 몇 층 사시죠? 6층인데 얼마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단 뭐 걸어 다니세요 지금도? 지금 아직은 아닌데 계단 걷기가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주민들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원바닥 뒤쪽이요. 그 철쭉꽃하고 그 삼동 사이에 그 출퇴근 시간 이용해서 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으로 계단 오르기도 굉장히 저희 일상생활에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응원을 할 수 있는 응원 메시지판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조금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공동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민들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계단이 이제 시작되면 여기는 1층부터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요. 저희가 전체가 다 한 층마다 16개인데 1층하고 2층하고 3층하고는 올라가는 계단 수가 좀 더 많아요. 여기는 지금 12개, 여기는 4개,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11개, 여기 또 5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층부터는 이제 8개씩. 아, 이게 계단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저도 다 계단이 똑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계단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이는 윤현주 씨. 4월달에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치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정상보다도 2배 이상. 근데 3개월 동안 계단 올라다니고 식이요법하고 운동했더니 49까지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정상 범위 기준에서도 제 최소값까지 떨어진 거니까. 이 같은 결과가 계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물어보세요. 얼굴 정말 많이 좋아졌네? 살 많이 빠졌네? 라고 물어보세요. 계단 올라다녀 보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저 운동하는 거 보시고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광장에 현수막이 걸리면서 마을의 계단 걷기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현수막에 이어 아파트 곳곳에 계단 오르기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이거 공짜 운동이 뭐예요? 계단 올라다니기 건강 캠페인이고요. 네, 잘 맞아요. 그러자 하나둘씩 계단에 관심을 보이는 주민들이 생깁니다. 올라가세요. 출발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일주일쯤 되자 아파트 곳곳에서 계단 운동을 하는 이들이 점점 눈에 띕니다. 지금 몇 층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13층까지요.
13층이요? 네. 따라오시기 힘들 텐데. 몇 층이신데요? 저희는 10층에 사는데 18층까지 다녀요. 10층 사신데 왜 18층까지 가세요? 그래야지 좀 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자 이들을 독려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등장했습니다. 올라다니기 캠페인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글을 적어놓으면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은 이게 서로 좋은 운동이라는 걸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응원해 주실 수도 있고, 응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적어놓으면은 다른 분들도 또 동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명 응원 게시판. 과연 여기엔 어떤 글들이 남겨질까요? 게시판에 하나둘 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일주일 사이 게시판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계단 걷기에 동참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쓰신 것도 있어요? 예. 이거요. 사람들은 이 게시판을 통해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같으면은 좀 이렇게 좀 힘들겠지만 여러 명이서 한다는 생각만 해도 좀 좋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이거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저도 이거 제가 쓴 거예요. 네. 같이 건드리면 더 좋겠네요. 게시판에 글이 늘면서 주민들 사이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는데요. 저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나 엘리베이터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아마 계단 자체를 생각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게시판을 통해서 어린 친구들이 보면 많이 소통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실천을 하는 것 같고, 덕분에 조금 계단에서 마주치면 이웃들하고 인사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이 자전거 같은 것도 다 없어졌어요. 복도가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계단 곳곳에 있던 자전거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주민들은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치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캠페인 3주째 함께 계단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옷 색깔까지 맞춰 입을 정도로 두 사람은 다정해 보였는데요. 두 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운동하니까 뭐가 조금 이렇게 좋던가요? 덜 싸워요. 친해졌어요. 어떻게 친해졌어요? 아이고, 같이 호흡하는 소리 들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면서. 그런 거 맞죠. 그러죠. 같이 운동해 그러면 완전 좋죠. 계단 운동을 함께 하면서 더 친해졌다는 부부. 둘 사이에 화제거리 하나가 더 생긴 셈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는 참 여기 올라오려면 고장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하니까 참 좋잖아. 이게 그냥 걱정도 안 되는 거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그냥 걸어 올라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참 굉장히 좋은 거야. 남들한테도 같이 해야지. 특히 강원욱 씨는 23층이잖아. 22층? 이제 계단 걷기는 주민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듯 했는데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모두가 계단을 이용하길 바랄 순 없겠죠?
마침내 계단으로 가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몇 층 사세요? 14층에 계단을 타고 9층까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집에 또 가요. 이 수술한 다리는 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는 거죠. 모든 운동은 본인에 맞게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계단 올라가는 거야. 계단을 오르는 주민들 가운데는 유독 아이들과 함께 계단을 오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밤중에 계단을 오르시네요? 아, 네, 지금 학교 준비물 사러 나왔다가 지금 잠깐 운동 삼아 가는 거예요. 원래는 몇 층 사세요? 2층 사는데 운동 삼아 18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을 향한 주민들의 발걸음은 밤늦도록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3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주민 3명 가운데 1명이 계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캠페인 3주 만에 얻어낸 놀라운 결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애초에 바람대로 주민들 사이의 교류도 늘어났는데요. 이제 이곳 주민들은 계단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해 주지만 계단은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